원장님들은 어떠신지 좀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원장님들 평상시에 건조한 증상 느끼시나요? 네. 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머리가 크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럼 머리가 크신 분들 다 공감하실 건데 세안하고 나면 얼굴이 땡기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아하. 들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뭔가 건조해진다라고 했을 때 저는 가장 먼저 받아들이는 게 얼굴. 얼굴. 한의학에서 보면 몸이 건조한 증상도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거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네. 보통 이제 한의학에서 건조하다라고 할 때 범위가 굉장히 넓으세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외기, 외사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중에서 풍한서습조화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 중에서 말을 조자 이제 그 건조하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대부분 이제 건조하다라고 했을 때 진액 부족이나 또는 그 혈액의 기능 계통이 좀 모자란다라고 좀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의학에서는 대부분 이제 이러한 건조하다라는 거를 호흡기 계통과 많이 연결해서 얘기를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동의보감에 보면 호흡과 관련된 폐라는 것들이 같이 상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폐주 피모에서 일정 부분 폐가 좀 말라가거나 이러면 인후부 건조증 그리고 몸 전체가 건조해진다. 피부의 윤택함이 떨어진다라고 보게 되고요. 그리고 모발지 혈지혈라고 해서 보통 혈액과 관련된 그 기능 계통을 포괄해서 그 기능이 떨어졌을 때 건조해진다라고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정밀로운 물질들이 모자라졌다, 몸이 건조해졌다 이렇게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건조함이 좀 잘 발생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보통 뭐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상식선에서 설명을 네. 조금 드리자면요. 대부분 우리가 활동을 할 때 몸 안에서의 어떤 진액이라든지 대사 과정들이 굉장히 활발한 연령대가 있어요. 그럼 보통 이제 남자 나이 같은 경우는 8세 기준으로 진행이 되게 되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7세 기준으로 시작이 되게 되세요. 네. 그래서 여성분들은 7, 14, 14세부터 월경을 시작하고 77, 49, 49세 이제 폐경이 되는 게 정상 생리 기준으로 보게 되거든요. 만약에 그 이상 과도하게 노출이 되게 되면 에스트로겐이 몸 전체에 어떤 많이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유방암의 발병률이 좀 높아지는 형태가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남자분 나이 같은 경우에는 82, 16세부터 88, 64, 64기까지가 정확한 남성이라고 보고 64세 이후부터는 이제 노인으로 분류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여성과 남성의 어떤 호르몬 계통이 원활하게 분비되는 시점 외에 소아라든지 또는 노인이라든지 이런 연령대에서는 당연히 전체적인 건조증이 많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습제를 자주자주 상용해 주셔야 됩니다. 시청자분들이나 건조한 증상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이 방문들을 하시는데 어떤 치료들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보통 이제 한의원에 내원하셨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대부분 이제 부위별로 이제 치료가 좀 달라지게 되는데요. 보통 이제 한의학에서는 이제 건조한 부위를 전체적으로 이제 몸을 부위별로 좀 나누게 되세요. 하나는 이제 횡격막 위쪽에 이제 상초, 그리고 위장 쪽 아래쪽 중초, 그리고 자궁 아래쪽 하초 이런 식으로 부위를 나누게 되고 그다음에 겉과 속을 좀 나누게 되세요. 내부에 있는 장기에서의 어떤 진액 부족이다라고 하면 보험하는 쪽으로 많이 나가게 되고요. 외부 쪽에 어떤 건조함이나 피부 건조함이 있을 때는 대부분 보폐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폐균을 좀 돕는 쪽으로 치료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저희 쪽에는 이제 질환별로 많이 내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질 건조증 관련된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여성분들 49세 전후로 해서 폐경 이후에 이제 에스트로겐이나 호르몬 수치가 굉장히 낮아지게 되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이제 질건조증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 음부 주변 쪽에 이제 소양감이라든지 마른 증상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럼 저희 쪽에 대부분 들어가는 처방들은 이제 보혈하거나 보호하는 약제, 뭐 굳이 선택을 하자면 이제 숙지향 분약으로 해가지고 많이 선택을 해서 보험하고 그리고 사타구니 쪽으로 주변 쪽으로 이제 자윤하는 약침을 많이 그 치료를 하게 되세요. 네, 아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건강한의 성순박 원장입니다. 예. 네, 아버님 지금 이제 눈 시림 때문에 너무 고생이 많으시다, 그죠? 예. 그리고 작년부터 시작이 되셨더라고요. 예. 작년에 일반적인 뭐 다른 일 같은 게 있으셨어요? 뭐 지금 하시는 일 같은 게 있으신가요? 아니, 뭐 이름 예. 별로 없고, 그리고 제가요, 네네네. 어려서부터, 눈이 좀 좋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눈이 좋지 않으셨구나. 예, 그래, 이제 생활하는 데는 별로 이제, 지장이 없으니까 그냥 살아왔는데요. 네네네. 나이 먹으니까 아주 심해지는데요. 아주 눈이 그러시구나. 신게.
아버님 보통 이제 한의학에서는 이제 선천과 후천이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예. 이제 선천은 타고난 부분이에요. 부모님한테 물려받는 부분이고요. 아, 그다음 후천은 이제 살아가면서 내 환경이랑 많이 관련이 있으세요. 네. 근데 이제 기본 정보에서 아버님이 얘기하셨던 것 중에 어렸을 때부터 눈이 안 좋으셨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예.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란 얘기는 이제 물려받은 바가 좀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으세요. 예. 혹시 지금 키하고 몸무게는 어떻게 되세요? 몸무게는 63. 63kg. 요렇게. 예. 키는 어떻게 되세요, 아버님? 키는 68. 아, 168. 그 예. 보통의 체형이시다, 그죠? 예? 보통 체형이시네요. 예, 예, 예. 네. 보통 체형입니다. 그 외에 당뇨나 혈압은 없으시다, 그죠? 혈압이 좀 있어가지고요. 네네. 그 심장에 스텐트 고 네. 그리고 그 혈압약을 계속 먹어요. 아. 그랬더니 혈압은 조절이 잘 되고, 네네. 네, 운동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아버님 일단은 이제 자세히 보면서 설명을 조금 드릴 건데요. 예. 지금 이제 전형적으로 증상상 나타나는 거는 이제 안구건조증 영역에 해당이 되게 되시고요. 네, 안구건조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이제 눈물을 분비하는 기간 그리고 눈물이 배설되는 기간 여기에서 이제 장애가 발생한 것들이시거든요. 예, 대부분 이제 눈물을 배출하는 기간 자체는 저희 쪽에서 누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예, 눈물이 나가는 기간은 누도라고 얘기를 하게 되세요. 예, 그럼 누선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분비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눈물을 분비하는 작용 자체가 대부분 이제 안면신경의 부교감신경 영역 그리고 내내동맥총의 이제 교감신경계통이 작용을 하게 되세요. 네, 자, 그러면 이러한 신경들이 분비 작용을 원활히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누도 이제 나가는 기간에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는데요.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안과에서 눈물샘을 뚫는 누도를 뚫는 시술을 많이 하게 되세요. 근데 네. 지금 봤을 때는 누도 쪽에는 문제가 없으시다. 분비하는 신경에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각막계통에 문제가 조금은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이런 것들을 종합했을 때 일반적으로 이제 타고난 부분에서 좀 약해서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으시거든요. 예, 나머지에 대한 설명은 이제 방송 보시면서 저희 다른 원장님이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이렇게 눈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팁 하나 전달을 해주신다면 어떤 것들을 기억하면 좋을까요? 근데 보통 이제 눈에 좋다는 음식들이 굉장히 많아요. 결명자도 많고 구기자도 많고 강북도 많고 산수유도 많으세요. 근데 보통 저희가 이제 처방을 할 때 용량이 정해지거든요. 대부분 이제 한 분의 이제 복용 용량이 15일 기준으로 해서 대부분 이제 80g을 잘 넘어가지는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한 1리터 넣고 나서 구기자를 보통 한 100g 정도만 넣어서 한 2~3시간 푹 우려내가지고 상용하시면 되시거든요. 너무 많은 양을 넣거나 하시면 절대 안 되세요.